안녕하세요. YS 뮤젤리에입니다. 저는 첫 만남의 성공이 곧 평생 음악 습관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오카리나 첫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놀이 기반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아음악 교육의 핵심 포인트는 정확한 소리 구현보다는 악기에 대한 정서적 수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활짝 열려야 비로소 음악적 사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카리나 수업을 시작할 때 저는 먼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름을 부르며 짧게 정서적 교감을 나눕니다. 그리고 오카리나를 조심스럽게 자유 탐방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이런 질문을 하죠. 얘들아, 이 악기는 혹시 뭘 닮은 것 같아? 헤어드라이기요. 총 같아요. 고래요. 등의 정말 창의적인 대답을 쏟아냅니다. 그때 저는 거위 사진을 보여주며 시각적, 미술적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더불어 오카리나의 명칭으로도 오카리나가 어느 나라 말인지 무슨 뜻인지 퀴즈로 수업의 문을 엽니다. 그 순간 오카리나는 단순한 교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새로운 친구, 흥미로운 무엇으로 재정의가 되는데요. 이는 악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정서적 연결 단계가 됩니다. 겉보기와 달리 오카리나는 안정적인 호흡과 섬세한 운지를 요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악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오카리나 수업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 단계의 아이들이 오카리나를 만지고 연주하고 시도하려는 경험만으로도 전인적 성장에 최적화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작은 구멍을 막고 떼는 운지 과정은 손가락의 굴곡근과 신장근을 균형 있게 자극하고 되뇌 운동 영역과 손해의 협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섬세한 조작 활동입니다. 소리를 내기 위한 일정한 바람 세기 조절은 자연스러운 복식 호흡을 유도하며 호흡, 심박 조절 능력과 전두엽의 자기 조절력을 함께 발달시킵니다. 특히 부교감 신경계 활성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카리나는 움직임, 소리, 집중력, 그리고 감정 표현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멀티 감각 통합 도구입니다. 즉, 오카리나는 유아에게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이 함께 이루어지는 완벽한 전인 교육의 도구인 셈이죠. 저는 첫 오카리나 수업에서 절대 여기는 도야, 여기는 소리야 같은 기능적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개념적 사고보다 이야기에 집중하는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오카리나의 기본 자세를 알려주고 그 자세로 저는 칠판에 그림을 그립니다. 커다란 입과 뾰족한 이빨을 그리면 아이들은 신나서 공룡이요, 악어예요 외치죠. 딩동댕, 악어예요. 이 악어 이미지를 오른손 오카리나 운지에 투영시킵니다. 얘들아, 오른손이 바로 악어 입이야. 악어 입을 닫으면 소리가 바뀌고 악어 입을 열면 또 다른 소리가 나. 그리고 제가 시범을 보입니다. 자, 악어 입을 닫아요. 자, 악어 입을 열어요. 아이들은 악어 하며 즐겁게 손가락을 오므렸다, 벌렸다. 바로 이 장난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아이들은 이미 도와 솔의 운지 전환을 신체적 기억으로 학습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팁을 드리자면 악어 스티커를 아이들 오른손 손등에 붙여주면 더 좋겠죠. 첫 수업날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름이나 구멍을 완벽하게 막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최소화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확성보단 움직임의 기억, 긍정적인 경험이 훨씬 중요하며
이는 향후 음악적 유창성으로 이어지는 핵심 토대가 되리라 믿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악어라는 이야기를 통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지법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노래 기반 학습이다 보니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카리나를 거꾸로 잡거나 한 손으로만 잡는 친구도 있죠. 심지어 반대쪽 악어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모습을 자발적 학습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괜찮아요. 자세는 반복과 피드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듬어줍니다. 지금은 악어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손가락을 크게 벌리는 자신 있게 움직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안전한 환경은 아이들에게 높은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보다 클 때 저는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손가락 움직임의 기반 운지가 잡히면 이제 리듬놀이를 추가합니다. 악어가 밥을 먹어요.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도쏠 도쏠. 악어가 잠이 들어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쏠도 쏠도. 리듬을 말로 노래하며 손가락으로 운지를 반복하게 하면 아이들은 리듬 패턴과 음고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인지합니다. 여기서 신나는 음악을 틀어 박자를 함께 느끼게 합니다. 리듬에 맞춰 오카리나를 흔들며 손가락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청각, 시각, 운동 감각이 동시에 작용하는 몸으로 배우는 음악입니다. 저는 수많은 아이들과 단연간 수업 경험을 통해 타 악기 교육과정, 예를 들면 유아 피아노, 리듬 악기에서 이미 검증된 교수법들을 오카리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교차 적용하는 노하우를 터득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은 모두 큰 만족감을 보이셨고요. 바로 이 노하우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저만의 비결입니다. 오카리나 수업 첫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음정이나 완벽한 자세가 아닙니다. 오카리나를 이야기 속 친구처럼, 놀이처럼 느끼게 하는 정서적 교감이야말로 유아 오카리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요?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선생님 우리 악어입 또 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저와 첫 수업을 같이 한 이 아이들은 이미 음악적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의 첫 걸음을 내디뎠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수업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YS 뮤젤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